안녕하세요. 어떤 아주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면 좀 이렇게 무서울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한 6개월 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꿈속에 그 시아버지가 나타난대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애미야 밥 언제 주냐 이러시는데 그래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꿈속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낄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막 잠이 깨면은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동에 사는 잘 친한 언니가, 친언니처럼 이렇게 서로 잘 아는 언니인데 그런 얘기 했더니 그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사주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말 좀 무섭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좀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이렇게 여건이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집을 뭐 따로 사가지고 뭐 아니면 혹은 전세를 뭘 얻어가지고 사시기도 어렵고 좀 모셨는데 식사를 하시면은 아침만 하시면 점심하고 저녁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꼭 저녁까지 드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또 더 미안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사주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면 며느리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뭐 당당하게 뭘 요구하고 할 수 있고, 야, 술 좀 사와라. 아니면 뭐 반찬 이게 뭐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식사하고 또 집에 좀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며느리한테 미안하니까 가능하면 아침만 먹으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점심 때 안 들은다. 저녁 때도 어떤 때는 계속해서 나 식사하고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가 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성 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이고 이게 음팔통이니까요. 약간 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여성적인 성향을 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정적이고 좀 세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편인이 발달돼 있어요. 편인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식신을 이렇게 극을 해. 우리가 이거는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는 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 하시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 미안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뭔가 뭐 나이 좀 드셨지만 이렇게 뭔가 자식들한테 뭐 죄 짓는 것처럼 죄 짓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니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모시고 살 때도 힘들었는데 한 6개월 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영 그렇게 가슴이 이렇게 참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 난다는 거야. 밥 한 끼 이렇게 떳떳하게 혹은 맛있게 드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왜냐면 나갔다 온다 그러면 이렇게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주가 거기다 음팔통으로 돼 있고, 자 식신도식으로 돼 있고, 또 현침살이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존심이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신데 본인이 남한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소심하게 사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 길을 못 펴고 산다는 거. 그런 모습의 어떤 상징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전화하는데 약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데, 우리가 이 사주에서는 자, 가장 큰 게 지금 요게 좀 이 정화가 있고 상화가 이건 물론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하고 식신이 아니 정인하고 이제 편인이 있는데 요것이 식신이에요. 요 식신이 뭐냐면 이 식신은 우리가 이제 수성이라 해요. 수성, 목숨별, 목숨 숫자 있죠? 수성, 식신이 수성. 그러니까 이 목숨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식신이 뭐야? 일간을 어떻게 돼? 보호해 준다는 거야. 일간을.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일간이 이제 기토인데, 기토는 자, 목을 만나면 극을 당하죠. 근데 이 식신이 식극관이니까 여기 관이야, 관. 이 사주에서. 이 사주 관은 여기 안 보이죠? 관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식신이 제대로 힘을 받으면 일단 목숨별이기 때문에 일단 일간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장 일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편인이 강해지면은 직접 이걸 극을 한다고 이렇게 편인 극.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평생 고달프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금 74세니까 73세에 돌아가신 거죠. 작년이니까. 그럼 지금 이게 60대원인 여기 보면 이게 오화가 있죠. 오화. 지금 이게 59세부터 88세까지 4, 5미 이게 30년 동안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신에 힘을 못 쓰는 거죠. 특히 이럴 때는 상당히 편인이 강하게 들어왔죠. 오가 와가지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오가 이렇게 만나서 4, 5, 미 이렇게 해서 반국을 이루죠.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이 상태만 해도 강해요. 이렇게 지금 편인이 굉장히 강하게. 요게 자 겉으로 드러난 육신은 미토로 보이지만 이게 삼복도 위에 땅이거든요.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미 이렇게 해서 4, 5미 3개월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거죠. 이 기운이 이게 신금을 빛을 발하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신금이 녹아내릴 정도로 강한.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방합이 되면서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강한데 이게 합세해가지고 이 대운이 아주 너무 강할 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 그럼 이 고집도 강해요. 지금 이 실질적으로. 왜냐면 나와 같은 기운이 하나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또 기토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토가 5글자. 그 다음에 토를 생하는 화가 2글자. 8글자 중에서 엄청나게 강하죠. 사주 자체는. 실제 강한데 이게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처럼 그렇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대로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음팔통이다 보니까 남자답게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 물론 그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는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편한테 나도 힘들지만 상대편한테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미안해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난조습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게 난하고 조한 경우는요. 이 난하다는 건 내가 잘 섞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는 뭐냐면 이게 이게 말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해요. 그렇게 평상시에 이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편이 봤을 때는 뭔가 거리감을 두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열심히 이렇게 섞이려고 노력하고 막 재밌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한다는 거야. 거리 두기. 그러니까 진심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야. 상대편한테.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는 친구가 이런 경우는 딱 느껴요. 육감적으로. 아, 저 친구가 저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아주 재밌게 이렇게 뭔가 잘 놀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조금만 보면은 아, 얘가 어떤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말을 붙이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한반도수라니까 난하고 조한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는 난하고 습이 많았을 때 사람을 이렇게 내 모든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편이 부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본인은 이렇게 상대편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조금만 겪어보면은요, 딱 느껴요. 아, 뭔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왔을 때 많이 건강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이는 이렇게 많지 않으죠? 73세 돌아했다 그러면 요즘에 70세면 뭐, 청춘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직 뭐, 젊잖아요. 요즘에. 노인이라고 잘 안 해. 이런 나이는. 그런데도 이제 부인이 또 좀 일찍 사고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 성격도 이렇게 명랑하게 남한테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의기소침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밥 한 끼 이렇게 차려주는 것조차도 그동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못 드셨던 것 같아. 자, 그게 우리가 본인의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꿈속에, 며느리 꿈속에 나타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며느리가 참,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뭐, 누가 구술하는지 뭐, 그런 얘기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듣고 나서 저도 약간 섬찟해지더라고. 그 어쩌다 한번 꿈속에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좀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무섭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건강 지키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이게 목숨별이 거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운이 이렇게 화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화국금이 돼버리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지. 나를 지켜주는 식신이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런 때는 조금 그런 데로 좀 좋았었겠죠. 금운이 왔을 때. 왜냐면 어느 정도 이 토기운이 강하니까 그럼 금을 설기를 좀 했었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나를 지금도 강한데 또 생해 주잖아요. 인성이니까. 그런데 이게 웬만하면 이 정도면요 굉장히 걸걸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눅 들어서 하신 거야.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참 시원하게 야 오늘 내가 한 잔 살게 내가 밥 살게 아마 이런 것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못 하셨을 것 같아.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빚진 것 같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 끼도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주 구조에서 인성이 너무 강하게 많다 보니까
이 일간을 지켜주는 식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게 건강하고 의식주를 우리가 나타내는 별인데 이 목숨별인데 이 신금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이게 한겨울에 태어났잖아, 한겨울에. 근데 여기다 한 추운 경우 있지만 이 불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리고 이 신금은 이 완성품인데 이게 굉장히 예민해. 같은 식신이지만 식신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오행벌레는 특히 그 중에서 신금이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걸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항상 그렇게 부담감을 안고 살다 돌아가셔서 아마 그게 본인의 어떤 영혼 자체도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긴 한데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 현침살하고 이렇게 음팔통 이렇게 되시면 약간 뭐랄까 소극적이고 좀 조금 부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셔서 어떻게 혼이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미야 밥 언제 주냐 이렇게 나온다는데 끔찍하겠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이런 걸 이제 실질적으로 겪는 분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뭐 잠깐이고 공부를 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식신이 그러니까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편인이 있으면 식신을 이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래요.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이 먹는 의식주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식에 대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그릇이 엎어졌는데 그렇게 좀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또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편인인 도식이란 말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편인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주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오늘 그거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여기서 이제 쉽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이 불이 지금도 강한데 여기다가 이 대운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 오화가 이게 편인이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세돼서 여기에서는 4, 5, 2 이렇게 해서 완전 반국이 돼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이 녹아내리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신은.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는 얘기로 일본 보통적인 경우는요. 이 식신이 이게 이제 밥그릇인데 밥그릇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훨씬 더 사주를 이렇게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보니까 음팔통에다가 식신이 전혀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수저를 놓는다고 그러죠. 보통 밥을 식사할 수가 없잖아요. 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꾸 꿈속에 나타나서 무서워가지고 언니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한번 누가 사주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좀 부탁한 경우인데 내용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식신 편인 도식이다. 편인이 식신 밥그릇을 엎어버린 경우다. 이제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큰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사주가 워낙 다른 경외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시려고 하면 기억에 남지도 않고 또 어려워서 중도에 이걸 좀 멀리 할 수도 있으니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혹시 우연하게 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